반갑습니다. 덕이담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매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매두사는 결론적으로 피해자다. 힘없는 자였고 휘둘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매도가 되었나? 괴물, 혐오스러운 자, 무서운 자. 그래서 당한 자이지만 악이 되어 있고, 그것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영웅적으로 표현되어서 선으로 둔갑되어 있다.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을까? 이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서양에도 그렇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 그리고 조선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화냥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화냥여 많이 들어왔죠. 이런 얘기가. 예전 우리 그 동이족 우리 영상을 찍을 때 잠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화냥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메두사처럼 무언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화냥여의 그 어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설들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화냥여에 대한 개념은 뭐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9년 전에 1627년에 정묘호란도 있죠. 이 양난을 통해서 뭐 그 전에 44년 전에는 임진왜란도 있었고, 하지만 이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대군이 내려와가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이 남한산성의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인조가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죠. 엎드려 뻗쳐서 뭐 머리를 박고 피가 흘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인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이 오랑캐가 어떻게 했다?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죠. 노예처럼. 그 남성들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끌고 간 게 뭐냐면 부녀자였어요. 부녀자. 원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아동들하고. 우리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있을 때도 보았지만은 여성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병자호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부녀자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 끌려간 우리 백성들이죠. 백성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정치적으로는 뭐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맨날 박 터지고 싸우면서 전쟁 나서 내려오는 데까지 싸우고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라고 얘기하는 조선의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지천 최명길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인조에게 건의를 합니다. 주합하죠. 주합파의 수장이죠. 최명길이.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전하.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에 청나라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요. 기록에 25,000명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사나 이런 데에서 다른 기록들에도 보면 뭐 10만 명이다, 15만 명이다 라고도 합니다. 뭐 무엇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다?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너무나 가슴 아프죠. 우리 이산가족 보면 막 눈물 펑펑 흘리고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들을 받아줬을까? 아닙니다.
받아줬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오는 순간 전국에서 소송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송이 일어났을까? 이혼 소송이 일어났어요. 왜? 내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왜? 더러워졌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더러워져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여자랑 결혼 못 하겠다. 이혼해달라. 또는 딸이면 몰래 숨겨서 어떻게 했을까? 은장도를 줍니다. 은장도를. 이 조그마한 칼을 주는 거죠. 뭐 해라고 줄까요? 그걸로 뭐 과일 깎아 먹으라고 줬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자결하라. 이 일이 있으니까 최명길이 나중에는 다시 또 추청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명을 내립니다. 전국에 한강, 금강, 소양강, 낙동강, 영산강, 이 무슨 강들이에요 다? 각 도에 있는 강이죠. 이걸 회절강이라 부르겠다라고요. 그래서 그 넘어온 부녀자들 회절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뭔가 마음을 닦고 돌아가라.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주면 뭐 하겠다? 국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을 환양렬하에서 잘 그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줬을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들에게 빼앗긴 우리 백성을 찾아왔다면 너무나 반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안 반겨줍니다. 왜? 순결을 잃었다. 즉 솔직한 얘기로 우리 그 민족성에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새끼 왔네라가 아니라 뭘 줬다? 은장도를 준 거죠. 은장도.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에 은장도를 쥐어주는 그런 마음에 졸속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말이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도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여성들을 우리는 환양년이라고 하죠. 야이 환양년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 욕이 아니라 음란한 여성들이 아니라 부끄러운 여성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환양녀라는 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환양녀라는 말이 병자호란 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전에부터 있었다. 뭐 화랑녀. 왜? 화랑이 이후에 음란한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하는 여성을 화랑들을 가리켜 화랑녀라고 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뭐 어원적인 의미의 역사적 근거도 없는 얘기고 물론 성종 때 기록에 있습니다. 병자호란 200년 전에 그런 음란한 여성을 유녀, 환양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이 말을 썼느니 안 썼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의미를 병자호란 때 그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면 부끄러운 마음이고 이 말에 애틋함을 가져야 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할 때, 낮추어 잡을 때, 비난할 때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환양년은, 우리가 환양년이라고 욕하는 이 단어에는 그런 더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그 선한 끌려갔던 그 백성의 마음은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은 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지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